생태계를 이해해 봅시다.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 힐리를 만났을 때 참 생소하지만 어쨌든 지금쯤은 요거를 좀 잘 쓰고 계시죠. 아, 이거 쓰니까 소화가 잘 된다. 이거 쓰니까 뭐 머리가 안 아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계시. 이게 뭡니까? 이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쓰는 게 이제 핑크 어플인 거예요. 그렇죠? 핑크 어플에 메리디언스 막 이렇게 선택해서 플레이 누르면 40분짜리도 있고 10분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막 4시간짜리도 있죠. 뭐 그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어플이 1, 2 핑크 어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무지개 어플. 저번에 무지개 어플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검색창이죠. 네이버, 힐리 네이버라고 할 수 있어요. 무지개 어플에 나 요럴 때 뭐 쓰면 됩니까? 하고 질문하면 여기서 땅 하고 찾아줘요. 가끔은 다시 말씀드리면 가끔은 한국말로 뭐라고 쳤는데 안 찾아질 수가 있어요. 안 찾아질 수. 그럴 때는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한글로 먼저 그 질병명을 쳐보고 그 질병명에 해당하는 영문, 해당하는 원어 있잖아요. 그 영문을 좀 이렇게 복사해서 이 핑크, 이 무지개 어플에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찾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무지개 어플이 한국어 기반은 아니고 독일어와 영어 기반의 어플이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바로 그러니까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들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영문을 찾아서 넣으시면은 조금 더 검색이 쉽다. 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독일 본사에서 한국 시장이 워낙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보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 한국어 기반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어색하지 않은 문장들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힐리 생태계, 세계관 중에 이 파란색 어플, 파란색 옷 입었잖아요. 예, 파란색 어플에 대한 이야기만 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자, 제가 조금 더 확장을 했는데, 이 파란색 어플을 이제 누군가한테 설명하신 적도 있고, 본인이 쓸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였어요? 파란색 어플로 분석할 수 있어.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손가락에 띡띡띡 하는 것도 있잖아. 뭐 심전도 검사도 하잖아. 몸에다가 이렇게 전기 신호를 확인해서 몸이 어떤 상태인지 검사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런 게 블루 어플이라고 이 파란 어플이 그런 거야 하고 얘기하면 다,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부분에서 다 막힐 겁니다. 뭡니까? 한 번만 등록하면 이걸 원격으로 쏠 수 있어. 그럼 사람들 표정이 어떻습니까? 어, 이거는 좀 이상한데. 이거는 좀 이상한 얘기인데.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 아니, 이거 힐리를 안 차고 있는데 그냥 원격으로 저 부산에 있는 우리 엄마한테 쏠 수가 있다고요? LA에 있는 우리 딸한테 쏠 수가 있다고? 아, 이건 좀 이상한데. 라는 게 이 일회 정보장 입력만으로 지속적인 공명 주파수를 원격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아주 오늘 어쩌면 들어오신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예, 뭐 물론 제가 설명한다고 100%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래 나를 좀 설득해봐라 하실 때 제가 최대한 설득이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렇게 어플 3개 있잖아요. 핑크도 있고 무지개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중에 파란색이 이렇게 원격으로 뭔가 주파수를 쏠 수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떻게 쓰면 내 일상생활에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을지, 또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기술 기반이 있냐, 뭐 이런 것들 오늘 지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다음. 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론적인 거 아주 뭐 이론적인 거 오늘은 그거보다는 실질 사례들을 많이 얘기할 거긴 한데 그래도 이론적인 거 하나만 설명하면 이 힐리의 어떻게 뭐 프로그램일지 뭐 이런 거 기능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 기반에 있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특히 이 블루 어플은 어떤 쪽 이야기냐면은 이 DNA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유전 정보들이 막 내려오는 메모리 칩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이 세포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몸에는 전류가 흐르고 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기적 신호를 표현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건데 이 정보가 어디에 쌓여 있냐 봤더니 세포 단위마다 소위 말하는 DNA 같은 이 유전자, 이 고리마다 한 그 세포당 약간 2기가바이트 수준으로 2기가면 뭡니까? 우리 USB 이렇게 꽂잖아요. 2기가 팔죠. 그 정도 수준으로 메모리 칩이 이 세포마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세포마다 있는 이 2기가 메모리 칩에는 뭐가 있냐? 그럼 다시 얘기지만 우리 유전적으로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정보들이 거기 담겨 있더라. 그래서 그 담겨 있는 정보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집안은 다혈질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암이 특히 발병을 잘했어. 우리 집안은 단명을 했어. 뭐 이런 것들이 그 대대로 전해 내려와서 우리의 생체라던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의식에 생각하는 패턴의 프로그램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한 집안에 돌연변이 같은 사람들이 나오죠. 돌연변이. 그게 왜 돌연변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집안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해. 비슷한 생활 방식과 비슷한 어떤 습관적 생각 방식이 있어. 근데 가끔 막내 이모가 돌연변이래. 왜? 우리 집안은 늘 조용하고 매너 있으며 예를 들어 막 이런 선비 기질이 강한데 우리 막내 이모는 욕을 엄청 잘해. 그리고 막 쌍소리도 엄청 잘하고 막 속에 있는 얘기를 참지 않아.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막내 이모는 돌연변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왜 돌연변이라고 합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정보의 프로그램에서 약간 벗어나면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아, 대대로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있는 거죠. 무슨 정보가 있다는 걸. 그래서 다시 블루어플을 쓰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정보가 있다니요. 그런 게 세상에 있을 수가 있나요? 하면 여러분이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정보가들이 우리 세포에 다 이렇게 저장돼 있다. 그럼 그게 뭐 조상의 정보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이 세포에 다 저장되어 있는데 이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들이 그냥 가만히 있냐? 아니죠. 외부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새롭게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랑 합쳐져서 제3의 다른 방식의 프로그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정보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존재라는 사람이 달라지는데 오늘은 그 블루오플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과학적 근거 자꾸 얘기하니까 이 세포에 지금 정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포에다가 미세 전류라고 하는 전기 신호를 막 줬더니 이 세포가 죽어가다가 괴사하다가 살아났다. 젊어졌다. 그래서 대사도 좋아지고 단백질 합성도 좋아지고 생체 전기도 충전이 되면서 더 건강해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노벨상에서 이미 뭐 입증됐으니까 우리 힐리 쓰면은 예뻐져. 피부가 탱탱해져. 힐리 쓰면 뭐 건강해져. 이런 얘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수준이라고 하면 이미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미세전류라는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단순히 생체적으로 생체 전기가 충전돼서 세포만 살아난 걸로 땡 하느냐 아니고 다시 얘기지만 미세 전류를 흘려보냈다 함은 그 미세 전류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내용, 메시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세포에 통과가 되면서 거기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있던 정보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블루어플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세포에 미세전류를 이렇게 쏴가지고 건강해졌어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블루어플이에요. 자, 요거는 좀 그냥 넘어갈게요. 뭐 여러분들 많이 봤던 장표죠? 그래서 미세전류를 쏘니까 세포도 생성이 되고 이 세포에 통해서 이 정보 영역, 리조넌스 주파수가 뭐냐 공명 주파수거든요. 공명, 뭔가 전류를 흘렸더니 세포가 같이 떨리면서 그 흘려보냈던 전류에 있는 메시지가 세포에도 다시 저장되더라. 이대로 내려오는 정보랑 합쳐져서 저장되더라. 그게 일종의 우리 몸을 다시 건강을 지키게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이 장표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인제 어떻게 보면 인증받은 얘기라서 지금부터 제가 떠드는 얘기가 일부는 이렇게 인증받은 미세전류의 건강에 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는 이미 입각이 된 얘기고요.
근데 이게 입각이 됐던 얘기라면 다시 주장하건대 미세전류가 이미 의료적인 의미가 있다는 게 입각이 된 어떤 정보가 이제 인증이 된 얘기라고 하면 당연히 그 다음 얘기도 당연한 거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 블루 어플 영역이. 블루어폴이 가끔은 비과학의 어떤 과학과 비과학의 사이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요. 그거는 다만 이렇게 입증되는 시간이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한 것뿐이지 이렇게 미세전류나 생체에 영향을 준다는 게 각 나라마다 다 입증이 됐다는 얘기는 그 다음 다시 미세전류를 써왔을 때 그 미세전류라고 하는 전류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이 우리의 세포 단위마다 각인되어 있는 정보와 함께 만나서 제3의 제4의 다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다음 스텝 이야기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상한 양자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이야기. 자, 제가 늘 똑같이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에너지장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흑백이지만 핸드폰으로 보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세요. 자, 사람을 중심으로 밀도가 좀 다르네요. 사람 까만 몸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져지는 몸이에요. 물질 상태죠. 이 물질 안에는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원에서 띡띡띡 하는 검사도 할 수 있고 심전도 띡띡띡 하고 심장의 박동수로 전체 시그널을 확인할 수도 있죠. 이게 몸이에요. 근데 이 몸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이 순환이 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몸이다 보니까 몸 가까이에 웅웅웅 하는 물질과 아주 가까이 있는 제2의 육체라고 얘기하는 에테르체라고 하는 전자기장이 이렇게 존재해요. 음. 요런 자기장, 요렇게 해서 우리가 터치 같은 거 할 때, 안 돼. 누르지 않았는데, 요 터치의 전기 자극을, 이 신호 자극을 기계들이 감지해서 내가 손대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뭐가 움직이는, 이런 게 에테르장에, 이렇게 장애 감지하는 거예요. 우리 센서등 같은 것들이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째는 아스트랄체라고 해서 조금 더 밀도가 헐거워요. 하지만 존재하는 물질이 있고, 밀도가 높은 물질이 있고, 그 위에 아주 표면에 떠 있는 아지랑이 같은 에너지장이 있는데, 이 에너지장으로 조금 멀리 아스트랄체라고 해서 또 제3의 신체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스트랄체, 멘탈체, 코찰체 이런 식으로 이건 이론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레이드가 나눠지게 에너지 층들이 나눠졌더라. 그래서 우리 피부에 가까이 있는 에너지 체에서는 물질과 굉장히 연동하는 상황의 어떤 신호가 많고 그 다음에 아스트랄체 약간 멀리 있는 애들은 감정이야.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이나 시그널과 연결되어 있는 몸이더라. 그 다음에는 영어 무의식과 연결된 몸이더라. 이렇게 에너지 층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이론이 지금 현재 이제 에너지 의학이나 파동 의학에선 지배적이에요. 요게 이제 그런 표로 나온 거예요. 되게 낮은 수준의 에너지체부터 높은 수준의 이렇게 밀도가 좀 흐려지지만 그 주파수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헤르츠가 높을수록 이렇게 멀리 있어요. 멀리. 그래서 아주 밀도가 높은 물질 세계와 조금 밀도가 낮지만 주파수가 굉장히 높은 이런 에너지체가 우리 신체를 이렇게 싸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표들이 많죠. 자, 이야기는 제가 혼자서 주장하는 건 아니고 많은 책들에서 표현도 했지만 우리 마커스 슈미케 박사님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 제가 항상 설명을 하는데 이 표를 이해하시는 게 핑크 어플과 블루 어플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기 D1, 2, 3, 4라고 써 있는데 여기 matter라고 써 있어요. 물질이란 얘기죠. 1그레이드, 2그레이드, 3그레이드, 4그레이드 수준은 이 물질에 굉장히 가까운 에너지예요. 여기에다가 쓰는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국소 자극 같은 경우는 우리 얘기하는 이 무선 코일을 쓰지 못하게 돼 있죠. 이거는 반드시 접촉 단자로만 쓰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레이드가 낮은 수준의 주파수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수준 낮다는 건 아니에요. 밀도가 높은 만져지는 몸에 직접 타격해서
여기에 전류를 흘러서 이 물질 세계를 바로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극단의 D1에 가까운 프로그램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국소 자극 같은 것들이라서 이렇게 접촉 단자를 사용하세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물질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모아져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두 번째 칸이 있죠. D5, D6 이렇게 두 개 칸에는 에너제틱 컨트롤 레벨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뭔 소리입니까? 이게 전기 신호. 아까 뭡니까? 이 몸이 있는데 몸 옆에 이렇게 에테르체 뭐 무슨 체 있잖아요. 요 조금 몸에서 벗어나는 요 에너지체는 대부분은 감정의 레벨과 연결돼 있어요. 감정이라는 거 있다는 건 아시죠? 아, 기분 나빠. 기분 좋아. 이거 있는 거잖아요. 감정이 있는데 보신 적 있어요? 감정? 만져보신 적 있어요? 감정 무슨 색깔입니까? 안 보이죠. 하지만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걸 다 알잖아요. 그게 이 레벨이에요. D5, D6.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레벨이에요. 자, 이 레벨이 정기적 순으로 당연히 컨택할 수 있어요. 정기적 순으로 영향을 서로 줄 수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몸 밖에 이렇게 에테르체 뭐 이렇게 예, 뭐 아스트랄체 이런 정도의 사이가 지금 보여드리는 감정체들이 존재하는 게 D5, D6예요. 자, 그럼 핑크 어플에서 요 정도 수준을 컨트롤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차크라가 있는 차크라, 핑크 어플에는 국소 자극처럼 실질적으로 아유 어깨 쑤셔, 아유 허리 아파 이렇게 쓰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이렇게 차크라처럼 차크라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 밖에 있는 에너지체랑 몸이랑 연결하는 자 그래서 요 그림 보여드리면 요 설명을 묘사를 제가 한 거죠. 여러분들 아우라 같은 거 분석하거나 차크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은 낯설지 않은 단어들이 좀 됐을 거예요. 우리 몸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에너지체가 층층이 있는데 이 층층이 있는 에너지들이 각각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과 내 물질, 내 몸과 연결하는 통로들이 이렇게 있다. 그게 7가지가 있다는 게 인도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인도 한의학. 인도 한의학 같은 데서 마치 혈자리처럼 이렇게 큰 혈자리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차크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이론에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에테르체인데 낮은 주파수 에테르체는 1번 차크라, 그다음 뭐 조금 그다음 뭐 수준은 뭐 2번 차크라 연결돼 있어요. 뭐 이렇게 이 뭐 차크라마다 시그널을 찾아서 뭔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정리하는 뭐 판단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차크라가 이 마크 슈미케가 얘기하는 D5, D6 같이 몸에 서서는 살짝 벗어났지만 뭔가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존재하는 감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그 느껴지는 존재를 우리가 다 감지하고 있는 수준의 그런 시그널들이 이 D5, D6 수준이다. 좀 어렵나요? 요런 수준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핑크어플에서 차크라 같은 게 대표적이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D7, D8을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빌드업을. 자, 그럼 그 다음 수준은 뭐냐? 그랬더니 글로벌 인포메이션 필드라고 써 있어요. 글로벌 인포메이션 필드. 뭐 전체적인 정보장이라고 얘기하죠. 정보, 뭔 소리야? 자, 얘기 다시. 자, 물질이 있고 물질을 싸고 있는 그 물질에 영향을 주는 감정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체들이 있어. 이 체들을 다 연결하는 큰 범위에 무의식 큰 범위, 나라는 사람을 다 싸고 있는 정보의 총 정보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D7, D8이에요. 그게 오늘 얘기하는 블루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인 거예요. 자, 요 장표 보신 적 있죠? 여기 좀 참고 삼아, 진짜 이제 좀 참고 삼아, 상식적으로 이해합시다. 자, 이게 이 표가 그 마커스 슈미케 박사님이 주신 책이 있어요. 아직 영어로 돼 있어서 한국은 못했어. 읽다 말다 하는데 이 책에 이런 도표가 있어요. 이 도표는 누가 그린 거냐면은 마커스 슈미케 박사가 그린 거예요. 자, 이분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가 이제 설명은 다 했고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설명한 표로 이걸 그린 거예요. 자, 맨 밑에 뭡니까? 바디.
바디 위에 뭐 그려져 있어요? 힐리랑 유선으로 손목 창 그림 있죠? 자, 그러면서 왼쪽 끝에 보면 케이블 써 있어. 케이블. 뭡니까? 유선으로 바디 몸은 유선으로 마이크로 뭐야 암페어 써 있잖아요. 미세 전류로 해결하라. 바디 쪽 프로그램은 세포막 전이 세포 자체에 이 미세 전류를 쏴서 해결을 할 것들은 케이블을 활용해서 몸에 직접 부착해서 미세 전류를 활용하라. 그게 맨 밑에 단계인 거예요. 아까 그레이드 1, 2, 3, 4. 그쵸? 근데 그 윗단계가 있어. 가운데. 바이오 에너제틱 프로세스 해서 뭐예요? 그 다음 단계 여기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 감정체들 이런 애들은 뭘 쓰래요? 코일 왼쪽 코일 써 있죠. 코일 코일 써서 뭐라고 해요? 프리건시 주파수 써서 코일 써라 써 있죠? 써 있죠? 근데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인포메이션 써 있어요. 정보. 이 모든 걸 물질과 물질한테 영향을 주는 감정체를 다 싸고 있는 엄청난 인포메이션. 정보장에는 뭘 써라? 리조너스 뭡니까? 공명, 공진, 진동 써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요게가 블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범위가 블루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개인의 무의식 정보 영역. 어렵지만 우리가 있는 것조차 감지가 안 되는 하지만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정보의 장이라고 따지면 물질은 제가 이렇게 꾸기면은 여기 뒤에 그림 있잖아요. 이 뒤에 그림 이게 세포 이 원자 분자 이런 그림인데 저기 안에 세포 안에 정보가 있고 그걸 이렇게 원자 정자가 돌면서 이렇게 마치 물질 있는 것 보이지만 이걸 팍 속이면 아무것도 없다. 요만큼 한 줌 잴 거고 이 몸을 뭐가 다 구성하고 있냐? 정보라는 이것들이 구성하고 있는데 그 정보에 영향을 주는 게 인포메이션 필드라고 해서 저 위에 있는 세 개인 거예요. 글로벌 인포메이션 필드. 아이고 어려워. 예, 그게 블루예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이 크리스천 하퍼는 완벽한 사업가죠. 예, 뭐 블록체인에 그쵸? 블록체인으로 엄청난 부자가 됐다고 하시는데 비트코인으로. 자, 이 사람이 강의에서 계속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포메이션 필드 테크놀로지 이 윗단계 테크놀로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앞으로의 시대를 선도하고 모든 돈은 그쪽에 몰릴 거며 사업적 거기 이제 포커스가 여기다. 이게 유니콘이다. 이 얘기를 강의에서 늘 하신 거예요. 우린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거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 아직도 있을 수 있지만, 엄청난 놀라운 해안을 갖고 있는 이 흐름을 다 파악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사업가는 이미, 1980년대 인터넷 사업을 했고, 2009년에 비트코인, 우리 막 핸드폰 쓰냐 마냐 이럴 때 비트코인 이미 투자했던 이 사람은 이미 인포메이션 필드의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 앞으로의 모든 사업적인 방향을 일으킬 거라고 이미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힐리가 딱 있잖아요. 네, 그거에 극강의 테크놀로지가 블루입니다. 제가 설명이 좀 길었네요. 하지만 이해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맥킬리 좋아하시죠? 맥킬리의 맥메킨 프로그램을 만든 맥메킨 박사님의 장표를 제가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래요? 이 공명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냐. 우리 몸에는 다 전기가 흘러서 자기장이 있고 전자로 가득 차 있고 이 자기장에 우리가 공진 주파수를 쏘면 이 건강이 좋아진다고 이 얘기를 장표를 해놓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영상 한번 볼게요. 자, 블루어플은 공명하는 것이에요. 자, 무슨 의미의 영상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헤르츠가 맞지 않는 512헤르츠로는 440헤르츠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분명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440헤르츠짜리를 쳤더니 멀리 있는데 뛰죠. 다시. 가까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어요. 그런데 같은 헤르츠는 공명한다는 거예요. 공진한다는.
자, 블루 어플이 왜 원격이 가능합니까? 제가 지금부터 다시 실질적으로 어플을 구동하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무슨 얘기를 제가 설명해요? 그 사람의 채널, 그 사람이 공명할 수 있는 그 IP 주소, 핸드폰으로 따지면, 그 유튜브로 따지면 IP 주소, 인터넷 주소 있잖아요. 그 주소를 우리 생체 전기를 통해서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울릴 수 있는 그 채널로 우리가 이 정보를 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화 받듯이 오해승한테 전화 받으려면 010-851에 하고 전화하시면 제가 전화 받아요. 그러면 저가 전화 받는 거죠. 그 전화번호를 전화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끔 재수 없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그 채널은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블루를 썼을 때 공명 현상이 일어나요. 문미라라고 하는 사람의 생체의 전기 신호값을 블루 어플에 저장해 두면 영원히 그 신호값이 바뀌지 않는 한은 나는 문미라 몸에 전화 걸 수 있는 거예요. 자, 몸 상태 어떻습니까?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 몸에 아까 공명해서 공명 보내서 그 몸이 같이 떨리게 제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이걸 이해하신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주도 보낼 수 있겠네요. 저주. 야, 문미라 죽어라. 죄송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 근데 이론상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힐리라고 하는 이 기업이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안정장치를 해놨다. 선하고 긍정적인 시그널만 보낼 수 있게 모두 안전장치를 해놨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가 맨날 하지만 조선왕조 500년 이런 드라마 보면 그렇게 이렇게 집 인형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썼던 속옷, 머리카락 뭐 이런 거 갖고 오라 그래서 거기다가 뭐예요? 채널을 입히는 거야. 무당들이. 그래놓고 거기다가 침을 꽂지. 저주를 퍼붓고. 그랬더니 그 대상이 뭐예요? 막 피를 쏟고 죽잖아요. 아닌가요? 드라마에서 막 그러잖아요. 그거 왜 나와요? 그 공명을 그 사람 생체에 사실은 저주도 쏠 수 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있죠. 예, 미신이냐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 양자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면 가능하다.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가능했다. 그 설명이 가능한 게 양자의 세계예요. 자, 공면현상까지 얘기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블루어프를 한번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내일 메인데이에서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걱정이 되네요. 이걸 얘기해도 메인데이에서 우리 멤버들은 사실은 제가 좀 마음이 편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멤버들 다른 타 팀에 제가 이런 양자스러운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아주 걱정이 되는데 이걸 이해해야 블루를 좀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조금 더 오늘보다는 정제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오늘 마음껏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이야기 다 하는 시간으로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블루를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그래서 블루를 쓰실 때 등록이 안 되신 분은 아이디랑 비밀번호 넣으시면 되고 아이디는 이메일이고 비밀번호는 힐리월드 홈페이지 가입할 때 입장하는 비밀번호 넣으시면 돼요. 자, 한 번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매번 로그인이 그냥 됩니다. 자, 제가 블루 어플을 연결해 볼게요. 블루 어플을 연결했어요. 자, 여기서 오늘 코치 얘기를 할 거긴 한데, 잠깐, 요 나머지 어플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만 잠깐 또 얘기하고, 코치 얘기를 가장 많이 할게요. 자, 요거 할 때 등록하잖아요. 이제 블루 어플을 사용할 때, 몸에 있는 주파수 채널, 전화번호를 등록하잖아요. 이 등록하는 걸 보여주면서 설명하셔도 괜찮아요. 만약 설명이 필요하면. 그래서 여기 플러스라는 걸 누르면 사람을 등록하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멘붕인 거예요. 멘붕이에요. 사람을 등록할래, 동물을 등록할래, 식물을 등록할래, 조직을 등록할래, 건물을 할래, 차량을 할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좋아. 양보하고 사람이랑 동물, 식물까지는 알겠어. 얘네들도 생체니까. 뭐 식물도 전기 신호가 있어서 클래식 틀어주면은 잘 자라고 또 아시겠지만 식물에다가 저거를 토벌꾼이 나무를 저거를 내일 잘라야지 하면 식물의 전기 신호가 두려움과 막 분노에 그런 시그널이 잡힌다는 그런 연구도 되게 많잖아요. 식물들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다는 게 요새는 많이 판명이 됐거든요. 오케이. 사람, 동물, 식물은 살아있는 거니까 생체 전기가 있다고 치자. 그럼 차는 어떡할 거예요, 차는. 건물은 어떡할 거냐고.
조직? 조직은 뭐야? 예를 들어 우리가 더 365라는 팀이잖아요. 더 365라는 게 여러분 질문. 더 365라는 조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있어요. 하지만 만져집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더 365라는 조직이 막 눈에 보여요? 아니면 만져져요? 아니면 뭐 색깔이 있어요? 뭐 어디 있다고 뭐가 있나요? 없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쵸? 이런 것들도 등록할 수 있다. 왜? 양자의 세계에서는 양자의 세계로 우리 이 시선으로 이것들을 보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차나 건물이나 어떤 더 365라는 상징적을 갖고 있는 조직이나 이것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건 없는 거죠.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안에 어떤 우리의 관념 안에 존재한다라고 믿는 건 있는 거예요. 있단 얘기는 그 있는 거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얘기고 정보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지, 주파수가, 헤르츠가 있다는 얘기예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이 플러스를 눌렀을 때 그래 어떤 이 우주상에 네가 알고 있는 어떤 존재하는 대상을 등록해서 분석할까? 어떤 존재의 시그널에 접속해서 웨이브를 보낼까? 라고 선택하라고 이게 나옵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많이 하죠. 하지만 조직도 할 수 있고 건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이 건물을 등록해서 건물이 막 그 주인을 찾게끔 지금 막 계속해서 웨이브를 막 우주에 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조직에 대한 걸 등록해서 이 조직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공을 향해서 나가기를 염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일종의 기도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 이제 제가 그냥 가장 쉽게 사람을 해볼게요. 자, 사람을 누르면 이름과 성을 넣게 돼 있어요. 그냥 제가 샘플로 제 이름을 그냥 넣을게요. 자, 이렇게 넣으면 뭘 하라고 나오냐면은 진동 기록을 하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게 단계인 거예요. 물론 건너뛰기하고 그냥 프로필을 넣을 수 있어요. 마치 사주에 생년월일 넣으세요. 뭐 이런 거 넣듯이 태어난 시 넣으세요. 이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시그널을 찾는 어떻게 보면 힌트들이거든요. 그걸로만 이 사람의 시그널을 추측할 수 있어요. 이 어플로도. 다시 얘기지만 사주에 태어난 시와 생년월일로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사주고 뭐고 있잖아요. 다 가능은 한데 하지만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 사람 몸에서 흘러나오는 전류를 그 신호값을 기록해서 거기에 접속하기 아주 정확한 채널로 접속해서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훌륭한 방법인 것 같다. 그게 이 진동 기록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동 기록을 되도록이면 반드시 하셔라. 진동 기록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손에 쥐라고 돼 있는데 꼭 오른손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이론상 이 몸에 아까 얘기한 에테르체나 이런 체에 얘가 있어서 내 몸에서 흘러나는 전류를 감지하게끔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했다 칠게요. 취소. 등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누군가 상대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사람의 그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격으로 그 아까 얘기한 공명을 보내서 분석할 수도 있고 공명을 보내서 이 신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핑크색 리조넌스. 리조넌스 아까 뭐라 그래요? 공명. 공명을 보내서 뭘 알아볼래?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일 것 같아요. 힐리의 프로그램 중에 모든 프로그램 중에 이 사람 몸에 어떤 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냐, 이걸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저는 오해승이라고 하는 생체 채널을 여기다 등록해 놨어요. 그 등록에 힐리가 접근해서 오해승 생체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분석했더니, 이 사람은 힐리의 모든 프로그램 중에 자극, 웰빙, 피부, 그리고 소울사이클 학습을 쓰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유가 있겠죠. 저는 얼마 전부터 계속 자극이 나오는데 실제 제가 사실은 멀쩡해 보이지만 목부터 척추부터 허리까지 되게 많이 아팠어요. 예, 이제 아플 때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걸 계속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여지없이 제 생체 정보, 이 물질 세계의 정보들을 이 아이가 확인을 해주는 거죠. 자, 오케이. 그래서 이 핑크 어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타 영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영역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라색 있죠. 웨이브 지지직하는 리조넌스. 자, 여기는 어디 단계일까요? 공부했으니까 아시겠죠. 이 물질 세계에서 조금 벗어난 감정의 세계를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의 세계, 여기쯤 감정의 세계가 우리 몸이랑 또 연결돼 있는데, 자, 그래서 이 감정들을 분석하거나 감정들의 시그널, 지지직하는 시그널에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좀 더 안정되게 하는 반대적 시그널을 보내서 이렇게 중화시키는. 하고 중화시키는 그런 시그널을 진동할 수 있는데 여기 힐리가 선택한 이 감정을 컨택해서 분석하는 방법, 기법들을 이렇게 망라해 놨어요. 제가 이 모든 걸 다 전공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바크플러를 알다 보니까 초창기에 제가 바크플러 설명을 많이 했는데 요것도 이 감정도 그레이드가 있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감정에도 이 주파수 시그널들이 낮은 수준의 감정과 높은 수준의 감정들이 순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감정을 분석하는 이 영역에서는 1번 바크플라워나 호주 부시플라워는 이 플라워 계열은 이 감정과 많이 연결돼 있어요. 감정과. 그 감정도 특히 약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감정이랑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로마 세라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라고 쓰지 아로마 세라피 쓰면서 이거 어깨 아픈데 좋아 이렇게 먼저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로마 세라피는 대부분 감정을 컨트롤해서 물질 세계, 우리 뭐 근육통이나 뭐 피로나 이런 걸 풀게끔 하는 어떤 컨셉이지, 우리가 마치 물리치료 받듯이 당장 몸에 바로 직관적으로 쓰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알듯이 아로마 세라피는 감정을 케어하는 거지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라워 계열은 우리의 감정을 케어해요. 그래서 바크플라워는 부정적인 것만 뽑아내고 호주 부시플라워는 조금 더 영역이 조금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위에 창의적 동적요법은 뭡니까? 스트레스를 분석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MBTI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자, I 기질과 뭐 E 기질이 있다고 그냥 두 가지 딱 러프하게 나누지만 I 기질은 언제 편안하냐면 혼자 있을 때 좋아한대요. 근데 이 기질은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데요. 외로워서. 근데 I 기질은 거꾸로겠죠. 사람들이 많을 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시그널마다 존재하는 어떤 캐릭터마다 받는 스트레스의 영역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347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항목 중에 너에게 아주 지금 가장 공명이 높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써 있잖아요. 맨 위에. 뭐예요? 내 몸에 시그널을 보내서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오 하고 떨리는 거, 같이 떨리는 거, 이걸 찾아주는 게 지금 이 공명 분석인데 스트레스가 어디에 반응하는가를 1, 2, 3, 4, 5 다섯 개를 우선순위, 긴급도 순위로 뽑아준 게 창의적 동종요법이야. 이거 많이 해봤으니까 아시죠? 자, 그런데 제가 나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드리는데 이 쉴러 솔트는 뭐냐? 쉴러 솔트는 27가지의 미네랄이 있어요. 우리 시크릿을 써봤던 분들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미네랄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몸에 4%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 4% 되는 미네랄이 우리 몸의 전체적인 생체를 움직이게 해주고 이 미네랄이 없으면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다. 근데 이 미네랄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너무 부족하니 이 피부에 바르는 시크릿의 사해소금에 들어있는 고농축의 미네랄로 우리가 건강을 케어하자. 이게 시크릿 스킨케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였거든요. 그런 만큼 미네랄 수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관련되어 있는 장기라던가 관련되어 있는 제가 늘 몸과 마음은 따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관련되어 있는 감정체들이 상할 수 있어요. 자, 1번 OS를 지금 슐러 솔트 뭡니까? 소금이죠? 소금에 있는 미네랄, 우리 몸에 염도가 있는 체액이 있잖아. 체액에 있는 미네랄들을 감지해 봤더니 1번 54% 정도 셀레늄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부족해. 그랬더니 이게 부족하니까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는 탈진각 지금 무기력 상태야.
제가 정말 지금 신체적으로 조금 많이 피로도가 좀 높은 상태이긴 해요. 자, 탈진과 무기력이 잡혔어. 그래서 셀레늄이라고 하는 정보, 미네랄 정보를 쌓아줄게. 자신의 힘을 믿고 삶의 모든 과업을 통달하는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셀레늄이라고 하는 정보를 오해승 몸에 공진, 공명 쌓아줄 건데 어디다 쌓아줄 거냐면은 이 셀레늄이 기능을 하는 간과 눈의 정보 영역에 쏴줄게 라는 거예요. 안 눌러보신 분들은 좀 신기하죠. 자, 두 번째, 아비산 구리라고 하는 미네랄이 부족한가 봐요. 제가 불안정하다. 제가 그랬죠. 신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약간 상태가 좀 피곤한 상태거든요. 그랬더니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 아비산굴이라고 하는 미네랄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안정을 믿고 내재된 힘이 먼저 비슷한 느낌이죠. 나의 힘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조금 이해한 다음에 뭔가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네가 너무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 해볼 수 있는 힘을 어디다가 줄 수 있어요? 근육과 혈액, 신경 정보에 증명해주겠다. 아미산 구리의 영역에 이 정보를 뭐 이런 식으로 이 슐러솔트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미네랄을 감지해서 관련된 장기의 기능과 관련된 어떤 감정들을 해결하는 주파수를 보낼 수 있는 게 요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죠? 예, 그래서 슐러솔트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자, 알래스카 원석 엑시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보석 세라피예요. 보석 세라피.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힐리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사람 몸을 치유했을까? 이 진동을 갖고, 파동을 갖고 어떻게 치료했을까? 했을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주파수 값이 높은 아이들이 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꽃이 그랬어요. 꽃이 식물 중에 가장 주파수가 높아서 감정과 공명하더라. 사람의 감정과 공명하더라. 그런데 또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제가 돌 얘기했죠. 보석. 보석은 주파수 값이 훨씬 더 높아요. 아까 보여드린 슐러솔트처럼 솔트계요. 소금도 보석이죠. 소금도 암석인 거 인정하십니까? 소금도 돌이에요. 그래서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높은 건 다이아몬드 같이 깰 수 없는 이 물질 세계의 극강의 물질이 보석인데 보석의 그 주파수가 아주 높아서 우리 몸 중에 이게 멀리 있는 주파수가 되게 높아서 저기 멀리 빨리 우주랑 연결돼 있다는 무의식의 글로벌 인포메이션 필드랑 이 보석이 연결돼 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대로 이 태초부터 조상들이 해봤더니 그렇더라. 그래서 보석 세라피는 대부분 영역이 무의식 영역을 많이 분석해요. 무의식 영역에 조언을 많이 해요. 자, 실제로 알래스카에 있는 원석인가 봐요. 엑시리르라고 하는 종류들이 있나 봐요. 아무튼 그런 것들로 분석을 하는 기법들로 우리가 디지털 분석을 했더니 저한테 맨 처음 중요한 게 금이래요. 금을 좀 찾아야겠어. 금이 부족하네? 자, 금이라고 하는 보석과 연결되어 있는 게 세 번째 차크라, 우리 아까 차크라 얘기했죠? 세 번째 차크라 어디입니까? 복강경 차크라, 주황색이라고, 그 노란색이라고 하는 차크라의 힘의 균형이 조금 무너져 있나 봐요. 물질적으로 제가 지금 다시 계속 얘기지만 체력적으로 조금 딸리거든요. 그랬더니 물리적인 현실에 접근해서 세 번째가 그런 영역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영향력을 주고 창조적인 어떤 원천의 뭐 기쁨과 지혜를 네가 이용할 수 있게 우리가 에너지를 줄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사파이어 루비가 나왔네요. 영적과 육체적 능력 사이의 균형을. 제가 지금 아까도 리조너스 분석한 거 뭐 살짝 넘어갔지만 보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웰빙 같은 게 나왔거든요. 그게 뭐예요? 체력적으로 딸리니까 정서적인 부분들도 균형감이 지금 약간 떨어져 있는데 영적인 균형과 육체적인 균형을 맞춰주겠다. 뭘로? 사파이어 루비라고 하는 이 보석이 갖고 있는 시그널로 그런 신체적 조합을 지금 보면 신성한 책임을 다하도록 물리적인 이런 신체적인 부분들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제 상황이랑 너무 걸맞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진동 누르면 이 정보가 다시 공명에서 저희 외부에 있는
영적인 영역을 건드리기도 하고 플라워 계열을 하면 이 가까이 있는 감정체를 건드려서 연결되어 있는 물질 세계를 좀 조화롭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왕 됐으니까 우리 멤버들이니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용기는 뭐냐, 용기. 용기를 제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이 리포트가 그렇게 단순해서 잘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호기심이 많아서 용기를 계속 한번 해봤어요. 어떤 시그널의 패턴이 잡히는지 했는데 저는 기가 막힌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요새는 제일 먼저 분석이 궁금한 게 용기예요. 용기. 자, 제가 제 걸 했는데, 뭐, 안전함을 추구할 용기, 안정될 용기, 즐거울 용기, 개방적일 용기, 뭐 원칙에 따라 살 용기,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알 수 없지만, 자, 이건 본인이 이해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이 용기는 제가 살펴보니까 내가 뭔가 의도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의도하는 거. 내가 알고 하든지 모르고 하든지 지금 제가 이 현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는 그것들에 대한 게 나와요. 그것들에 대한 서포터즈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신체적으로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 너무 불쌍해 보이는데 어쨌든 제가 체력적으로 좀 딸려요. 그래서 자꾸 허리가 아프고 목이 지금 안 돌아가요. 뭐 이런 것들이 좀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제가 어떻게 보면 고민하겠죠. 이거 조금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 6월에 이어서 7월도 내가 좀 가열차게 뛰어야 되는데. 뭐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런 것들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라고 할 때 그것들을 얘가 감지해요. 안전함을 추구할 용기, 안정될 용기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요. 조금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좀 즐겁게 이 힐리를 좀 알려야 하는데 이런 감정을 제가 드러낼 때 너무 내가 심각하게 얘기하지 말자. 내가 좀 가볍지만 편안하게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그들한테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힐리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에 감지하는 거에 대한 서포터즈 용기의 에너지를 얘가 주더라고요. 실제로 다른 사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봤거든요. 어떤 분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어. 누군가와 많이 부딪혀서 굉장히 분노가 이룰 수 있는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떨어져 있는 분을 제가 이걸 했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은 관용을 베풀 용기, 뭐 이런 게 나와요. 용서할 용기 뭐 이런 게 나오고 쾌활함을 추구할 용기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 아유 됐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나 다시 마음을 좀 가볍게 먹여야지. 이런 것들을 막 서포터즈하는 게 잡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가운데 리조넌스는 그런 부분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드디어 이제서 이제 코치를 얘기를 하는데 자, 코치. 코치는 사실상 설명이 길진 않아요. 자, 다시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런 것들. 신체를 분석하고, 감정을 분석하고, 감정도 그레이드가 나눠져 있죠. 물질에 가까운 감정, 스트레스부터 또 정서의 어떤 감정, 그리고 멀리 느껴지지 않지만 무의식적인 영역까지 이 리조넌스를 통해서, 이 공명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은 내 의지랑은 상관없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느끼고 있는 상황들을 그냥 거꾸로 얘가 읽어줘서 나한테 보여주고, 너 몸이 이래. 그러니 내가 반대적인 이런 주파수를 보낼게. 뭐 이런 것들에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게 이 영역이라면, 코치는 상당히 다른 영역입니다. 어떤 영역이라고 표현하고 싶냐면요. 신이 준,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은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우주를 믿는 분은 우주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들이 인간에게만 부여한 능력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자유의지예요. 내 마음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우리 인간에게 줬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칭은 어떤 거냐? 내 자유의지를 여기다가 넣어서 자유의지에 연동되어 있는 주파수를 만들 수 있는 게 코치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다른 수준이다. 아예 차원이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힐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혹은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삶의 질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코치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 삶의 질이 다를 겁니다. 코치를 쓰는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유의지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자, 1번. 회사가 정해진 힐리월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머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엔지니어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작업할 때, 디자인할 때 이미 이렇게 위에 집중 노트 써 있어요. 집중 영역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하세요. 써 있는 오른쪽에 화살표 있죠. 이걸 누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방향들, 어떻게 살고 싶다,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 어떤 상태로 있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뭐 이 회사가 저는 나름 서치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문장으로 미리 준비해 놨어요. 대부분 이 문장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선택해서 주파수를 쏠 수 있어요. 라고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이걸 골라요. 나는 부유하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 대부분 10명 중에 7명이 이걸 골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늘 이야기하지만, 어떤 내용을 선택하는지는 본인의 자유의지를 발동하셔서 쓰시면 돼요. 내 몸 상태가 어떻든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이 여기서 문장에서 1차원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한 걸 주파수로 만들어서 자기 몸에 공명하고 자기 상황에 공명해서 이 물질 세계를 바꿔낼 수 있는 기회를 이 코칭을 씀으로써 가질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을 눈치채야 되는 게 문장의 형식이에요. 나는 부유하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라고 써 있어요. 나는 부유하고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왜 이렇게 써놨을까? 왜 이렇게 써놨을까? 자, 그거는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돼요. 자, 제가 여기서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이시죠? 그리고 네. 요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코칭 밑에 요게 써 있어요. 제가 아예 확대해서 넣어놨거든요. 보이시죠? 안 보이나요? 보내주지. 오케이. 저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집중 노트를 원하는 상태를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막연하게 부자 되고 싶어요. 뭐 건강하고 싶어요. 뭐 연애하고 싶어요. 뭐 집을 사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집, 얼마짜리 집,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정확한 목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작성할 때는 원하는 그 상태를 미래의 상태를 긍정적인 상태로 묘사해야 된다. 아까 아침에 우리 오전에 우리 만났거든요. 우리 멤버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서 이 여기 이런 코칭이 있다면 뭘 쓰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남편이랑 진짜 그만 싸우고 싶다는 거야. 남편이 자기랑 생각이 똑같아서 좀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쓰지 말고 남편이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지 말고 남편이 뭔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안고 경제적인 것도 뭔가 좀 이렇게 은퇴를 잘해서 안정된 상태에 나와 함께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무엇을 즐기기를 그런 어떤 묘사를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다. 아주 긍정적인 상태로. 그걸 내가 원하는 그 궁극의 그 목표를 위한 긍정적인 어떤 표현으로 바꿔보셔라. 이렇게 아까 조언을 했거든요. 그게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긍정적인 걸 현재형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현재형.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내가 1,000억을 벌어서 기부 활동도 하고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어떤 시간도 보내고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며 어떻게 보면 시야도 넓히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긍정형으로 쓰시게끔 되어 있어요. 이 분석의 결과는 이 집중 노트를 얼마나 긍정적인 상태의 미래를 현재형으로 바꿔서 목표를 아주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거에 따라서 분석 결과의 정확도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자, 그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블록 코치를 쓰신다면 이 마지막 문장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 쓰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부자 되고 싶죠. 돈 벌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이런 얘기를 해요. 좋아요. 어떤 거든 그런 것들을 쓰세요. 이렇게 입각해서 표현을 풍부하게 하고 현재형으로 긍정적으로 쓰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문장을 쓴 내가 그 문장에 공명하느냐. 공명이 뭐야? 떨림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떨리는지, 떨리지 않는지 아냐면은 심장이 뛰는지 뛰지 않는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1,000억을 벌어서 성공한다! 라고 썼어요. 그런데 내 심장이 뛰질 않아. 왜? 그게 내 거 같지 않아서.
내 이야기 같지가 않아서. 에이, 그렇게 되면 좋지 뭐. 이런 마음이라서. 아니면, 아유, 쓰긴 했는데 되겠어? 이런 마음이라서 가슴이 안 뛰어요. 가슴이 언제 뛰냐면요. 될 것 같을 때 뛰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가슴이 팍 뛰어요. 그때는, 뭔가 막 이루어질 것 같아. 뭐 이럴 때 뛰지. 내 거 아니지. 그러면서 가슴 뛰지 않잖아요. 그쵸? 자, 이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양자의 세계에서 물질화되는 과정이 이거예요. 내 정신적 의도, 내 시그널, 내 정신적 시그널 공명과 이 물질이 서로 이렇게 만나야 박수가 쳐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물질이 만들어지려고 막 이렇게 주파수가 막 만들어지고 있어. 물질이 되는 그 씨앗 같은 주파수가 막 나오고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 박수를 안 쳐줘. 떨리질 않아. 내 거 같지가 않아서. 믿질 않아. 무슨 얘기, 확신을 하지 않아. 그러면 계속 이렇게 헐레기 박수가 되는 거예요. 수는 안 쳐져. 10년을 돌려봐요. 수가 쳐지다. 그쵸? 네, 혼내는 거 아니고, 혼내는 거 아니고요. 박수가 쳐지려면 내가 그게 가슴이 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블루어포를 쓰실 때 내 정신적 의도에 긍정의 시그널을 쓰실 때는요, 한 번쯤 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고 관찰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문장을 썼을 때 가슴이 떨리는지, 내가 어떨 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요, 이 문장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뭐 100억 번다, 1000억 번다, 아니면 뭐 승진한다 이런 거 썼다가 곰곰이 내가 어디에 가슴이 이렇게 반응하지? 라고 살펴보니까 나 그거 아니었어요. 내가 원했던 건 승진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하고 정말 자기의 가슴이 떨리는 공명할 수 있는 그 문장을 찾아내기도 하거든요. 처음부터 찾아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코치를 씀으로써 그런 것들이 찾아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요즘 책들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몇 개만 채널을 찾아봐도 유명하신 유튜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인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습관을,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이 쏟아졌는데, 조셉 머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육자면서 정신, 이 의학 쪽에 성공학이라는 것들의 바이블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신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이 이 성공을 하려면 무엇을 이용해야 되냐 했더니, 잠재의식이라는 걸 이용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잠재의식. 많이 들어봤죠. 자, 잠재의식.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막 책 좀 읽으시거나 뭐 이런 거 챌린지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번영하는 삶을 상상하라. 아주 마음속에 진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상상하라. 신호를 갖고 확고하게 그 소망을 막 상상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그것이 이 잠재의식에 각인되면서 이 확언들이 잠재의식에 각인되면서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물질화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막 훈련하고 하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막 훈련하고 하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와 화가 나잖아요. 야, 오일스 너는 성공한다. 뭐 이런 거. 그거 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무의식을 연구하시고 잠재의식을 연구하시고 그것들 활용한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생생하게 상상하라. 나폴레옹은 상상력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명언을 했고 상상력은 마음의 원초적 능력이라 이것들을 우주의 스크린에 쏘고 아주 생생하게 아주 비비드하게 상상하면 그런 것들이 이 내면을 뚫고 어떤 뭐랄까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물질 세계가 이루어지더라. 뭐 이런 것들을 훈련했더니 되더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매일 뭐 해요? 막 쓰고 아침마다 나한테 확언하고 기도하고 하루에 1000번씩 되뇌이고 나의 프로그램에 아까 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정보를 외부에 있는 나의 노력의 정보를 계속 넣어서 뭔가 정보를 바꿔서 전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저는 제 캐릭터를 바꿨어요. 저는 제 생각을 혁신해서 바꿨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오는 게 그런 거죠. 정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코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코칭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 이 코칭이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쓰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 쓰는 사람들의 여러분의 마인드와 그 썼던 그 문장과 함께 내가 얼마나 공명하는가의 그 밀도에 따라서 현실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코칭을 정말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아주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코칭이라고 하는 블루 어플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얘기가 그렇지만, 이 힐리라고 하는 이 호칭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뭐, 얼마나 뭐,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저도 써봐야지 알죠. 하지만, 설사 이게 깡통이더라도, 힐리 코치라는 옆불이 설사 깡통이더라도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밤 코치게 씁니다. 내 가슴이 떨리는 문장들을 찾아서. 쓰면서 읽죠? 읽으실 거죠. 눈이 있으니까 읽으면서 쓸 거죠. 뭐예요? 어, 필사하는, 기도하는 마음일 거예요. 필사. 그리고 뭐예요? 진동을 누르죠? 주파수는 발생될 건데, 그게 설사 주파수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누워서 잘 거죠? 잘 때 뭐합니까? 그걸 생각하겠죠. 비비드하게 상상하겠죠. 내가 썼던 문장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그때는 내 옆에 누가 있을 거고 누가 나한테 꽃다발을 줄 거고 나는 너무 행복할 거고 이런 거 상상을 하실 거예요. 하면서 주무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구간을 넘어가냐면은 잠재의식 구간을 넘어가시게 돼요. 잠재의식 구간이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냐? 내가 깨어있을 때랑 완전히 잠들었을 때 사이에 약간 몽롱할 때, 잠 들랑말랑할 때, 혹은 내가 완전히 잤다가 완전히 깨기 전에 그 상태, 몽롱하게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깨어나느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잠드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 이건 많은 책들이 얘기하죠. 그걸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주파수도 나온대요. 우리가 진짜 핑크어플 썼더니 두통이 사라지고 핑크어플 썼더니 잠이 잘 오고 핑크어플 썼더니 예뻐졌대요. 물질이 바뀌었네? 그런 확신이 있다면 핑크어플, 블루어플에서 나오는 주파수가 나온다는 거 믿어지시겠죠? 그러면 더 강력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잠들기 전에 읽고 그것들을 내 뇌리에 의식하면서 잠들고 그 잠재의식의 그 구간에 주파수는 발생되고 주파수에 나는 노출돼서 같이 공명하고 밤새 이 주파수를 쏘고 깨어나셔서 아침에 이 블루 공명을 끄고 나 못 올리지? 하는 순간 오늘의 하루는 또 오해승이 어떻게 살아내지? 어떤 감정으로? 어떤 신체적 상황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매일매일을 쌓아가신 분들이 만약에 지금부터 힐리를 쓰면서 힐리 블루를 쏘면서 생긴다면 오늘은 하지 않은 분, 힐리를 모르는 분,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분, 노력하지 않은 분과는 똑같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 하루는. 하지만 이게 열흘, 한 달, 1년, 10년. 그래서 눈 감을 때쯤 삶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전 그건 완전 확신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얼마 있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눈을 딱 감을 때 나는 매일매일 나의 꿈을 향해서 움직였고 그 꿈에 감동했고 그 꿈을 향해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식하면서 살아온 사람과 눈을 딱 뜨자마자 소위 말하는 또 오늘 또 출근해야 돼. 오늘 출근해서 부장과 싸워야 해. 그리고 막 애들한테 막 챙겨주느라고 바빠. 야 애들 빨리 먹고 뭐 출근해. 뭐 애들 뭐 저 인간은 왜 저래. 뭐 이렇게 내 외부에 있는 상황과 막 계속 끄달리면서 살아온 사람은 눈 감을 때 그럴걸요? 난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나는 어디 있었지? 내 행복은 어디 있었지? 돈을 100억을 쌓아놨는데 저 100억 내가 죽을 때 못 가져가네? 이럴 바에는 가족과 함께 더 사랑을 나누고 가족과 함께 여행이라도 한 번 더 갈.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이제 죽음에 다다른 호스티스 병동에서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할 때 저도 되게 공감했거든요. 나도 이렇게만 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성공이 눈 감은 순간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 조금 철학적인 얘기로 너무 빠졌지만 코칭이라는 게 저는 그런 기능이라고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원래 오버하지 않는데 좀 오버가 됐어요, 시간이. 자, 아까 얘기처럼 이 감정이라는 우리가 이 가슴이 떨리는 감동이라는 건 수준이 낮은 수치심, 굴욕, 잔인함 이런 것들이 20 정도의 헤르츠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수준이 낮은 주파수죠.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용기를 낸다. 뭔가 이해한다고, 누군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건 헤르츠가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뭔가 깨닫고 평화를 느끼고, 순수 의식에 가까워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높은 수준의 주파수를 갖게 됩니다.
저는 그런 주파수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사람들, 부단히 자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코칭을 씀으로써 자연스럽게 개발되고 훈련될 것이다. 그리고 코칭을 씀으로써 여러분들이 사랑과 기쁨과 만족, 그런 것들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시그널, 주파수를 유지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어떤 걸 원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